여러분, 돈 복사기 주식이라, 저는 이 말 자체가 참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절대로 돈 복사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도 투자를 하면 연전 연패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신락 같은 승리의 희망만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건 돈 복사기가 아니라 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아니면 태평양에서 황금 찾기, 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 모래에 대해서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 뭐 자석이 좋은지, 아니면 눈이 좋아야 되는지, 아니면 현미경을 갖고 가야 되는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끝에 자석이 더 빨리 찾아내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의 시간이 굉장히 긴다는 뜻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시장에는요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황금을 찾아보세요. 바닷속 얼마나 깊이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바닷속 깊이를 들어가야지 황금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바닷속에 안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압도 알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 죽을지 죽을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캐야지 황금이 있는지도 찾아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시장엔 어마무시한 그런 정보들이 떠다니거든요. 그 정보들 중에는 가짜 정보도 있고 진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복사기라니요, 저는 돈 복사기라는 말 자체가 요즘 세태를 반영한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돈 복사기라는 말 그 자체를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서 투자해도 복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빌렸을 때 거기 이자가 뭐 10%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게임하듯이 신용거래 융자를 땡겨서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복사되는 것처럼 진짜 올라가요. 왜? 그렇게 신용거래 융자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게 드디어라고 이야기하면 참 안 좋은 이야기네요. 그죠? 드디어란 말보다는 결국 말입니다. 어저께 하한가 맞은 종목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무더기로. 보시는 것처럼 4월 24일 기준 하한가 종목 수입니다. 8종목이나 됩니다. 하한가예요. 하한가. 게다가 여러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하한가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실제 코스피에서는요 서울가스가 29.95% 하한가 맞았고요, 대성홀딩스도 29.98%로 하한가 맞았습니다. 삼천리도 마찬가지고요, 세방도 마찬가지, 다올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림지주가 하한가 맞았고요, 다우데이터가 하한가, 선광이 하한가. 여러분, 이 회사들 쭉 보면 말입니다, 최근 호재가 있었습니까? 최근 이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었냐고요. 제가 봐서는 없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악재도 없었어요. 악재도. 악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 뭐 가스 요금이 올라간다, 이건 호재지, 원자료가 올라간다, 이건 악재고요. 그러나 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서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복사라는 생각,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단어가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한가 종목들 쭉 보면 말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신용 잔액이라는 건 신용거래 융자, 돈을 빌려서 투자한 비용이 14.50%, 굉장하죠. 성광은 12.49%, 세방은 12.09%,
다우데이터는 10.98%, 삼천리도 10.72%고요. 하림지도 7.5%, 서울가스는 7.36%, 대성홀딩스는 6.72%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게 된 거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B2를 경고하고요. B2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들 주로 보면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쏟아졌는데 이 증권사 창구들은요.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그런 계좌에서 반대 물량이 마구마구 쏟아졌다고 해요. 차액 결제 거래. 이게 결국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거 투자해서 여기서 마구마구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말입니다. B2가 사람 잡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B2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코스피에만 신용거래융자가 1월 대비해서 17.77%가 올랐습니다. 4월 19일 현재 11조 4,704억 원이나 1조 4,704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더합니다. 1월 대비해 보면 4월 19일 현재 39.79%나 올랐습니다. 2조 9,585억 원이나 올랐으니까요. 10조가 넘어섰어요. 10조 3,936억 원입니다. 아니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가 지금 코스피의 신용거래융자보다 더 많습니다. 코스피의 B2보다가 코스닥의 B2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게임하듯이 주식 투자한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만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더기 하한가였는데 이게 하한가에서만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신용거래융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4월 19일 현재 20조 1369억 원이잖아요. 이게 4월 19일 현재입니다. 4월 19일.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시간에 근처로까지 땡기면 신용거래융자가 진짜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1일이다. 이러면 20조 4,017억 원까지 늘어가면 4,017억 20조 4,017억 조만간 말입니다. 2022년 5월에 21조 5,646 이게 5,646억 원 진짜 주가가 거품이 한참 껴있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시장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B2가 난리가 치고 묻지마 투자가 시장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내가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발 투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지 내 자산은 절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거품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불안감이 바로 헛꿈을 꾸는 데서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헛꿈 꾸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 세상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 시상 최대의 명제를 다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꼼수로 돈 벌고 내 편만 돈 벌으면 되고 내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생각 한꺼번에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